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충청권 각지에서 현장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프란치시스코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당진 솔매 성지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준비한 충청권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오성환 당진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올해도 R&D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과학기술계 노벨상 수상을 위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국정감사. 올해 주요 키워드는 노벨상이었습니다. 이 노벨상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취약한 게, 약한 게 뭡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보강돼야 되는지. 노벨상 수상과 같은 큰 업적을 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서부터 좀 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황정화 의원은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연구 현장에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카이스트생이 182명에 달하고 2020년 이후 출연 연구기관을 떠난 30대 이하 퇴직 연구자가 788명에 이르는 점을 언급하며 청년 연구자들의 불안한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기 분야 노벨상을 감히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꿈조차 꿀 수 없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빠진 이공계 청년들에게 연구에 전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카이스트 등 전국 4대 과기원 교수 인력의 서울 유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는 R&D 예산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국가연구개발비의 70.1%인 78조 9천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소멸, 지방 인구 소멸, 이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지역에 특화된 어떤 중장기 과학 기술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또 말씀 주신 대로 지역에 적합한 어떤 전략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편 5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에도 하루 만에 끝난 데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50여 개 피감 기관장들의 자기소개와 인사에만 40여 분을 흘러보내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의 올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방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4.4%이고 최근 5년 평균으로 따져도 90.18%에 이른다며 최악의 영장 자판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휴대전화임을 감안하면 법원의 이 같은 빈번한 영장 발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정보 유출 등의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같은 여야 공방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은 뒤로 밀려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와 비축제 예산 통과를 요구하며 엿새간 단식 투쟁을 벌였던 최민호 세종시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최 시장은 시민 모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 6일부터 국제정원 도시박람회와 비축제 예산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최민호 세종시장. 단식 엿새 만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6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최 시장은 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으로 2026년 4월 박람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 투입된 12, 10억 원, 그리고 국제행사 승인,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 77억이 모두 무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며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2027년으로 미루는 방안은 그해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비라는 건 이미 의미가 지원이 안 될 테고요. 그 모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박람회라고 하는 것에 사이즈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즈에 따라서 시기도 정해질 문제이기 때문에 한편 세종 비축제에 대해선 일부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시민 모금을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비축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측은 시민들의 성금 등으로 축제를 여는 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공청회도 필요할 거고 또는 토론회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게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핀 다음에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갈피를 잃은 박람회와 비축제가 강한 대립 속 깡통 행사로 치러지진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인구 17만 명을 돌파한 당진시는 청년층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합계 출산율이 충남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서울에서 충남 당진으로 이사한 김의연 씨.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당진으로 내려와 컨텐츠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생활에 여유가 생겨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진에 내려왔을 때는 복잡한 출근이 없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의 평화가 복잡하지 않고 한적한 상황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시는 민선 8기 들어 주춤했던 인구가 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50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돌파했는데 최근 1년 사이 인구 1270명이 증가하며 전국 8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가운데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 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을 넘어섰고 충남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청년 인구의 꾸준한 유입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8조 원 규모의 투자와 기업을 유치해 4,1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고 올해 상반기 고용률이 서귀포시에 이어 전국 시단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타운 나래를 만들어 청년 교육과 사업화 지원, 취업 교육 등 각종 청년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업과 투자 유치를 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정규 여건 개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적극 행정을 계속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당진시는 청년층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출산 장려금 지급과 산후 조리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고 교육과 의료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당진시는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2030년까지 인구 30만을 목표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 등에서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성환 당진시장 모시고 다양한 지역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우선 이곳 솔매 성지를 비롯해서 당진에는 많은 천주교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곳이 솔매 성지입니다. 이 솔매 성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님께서 탄생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인근 옆에는 신리 성지와 합덕 성당이 있습니다. 신리 성지는 W 주교가 우리나라 교구의 역할을 했던 장소이고 또 그곳에서 천주교의 교회 역사를 지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합덕성당은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재로 등록이 됐고 인근에는 조선시대 3대 저수진 합덕방죽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2014년에 당진 솔매성지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틀 뒤면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이를 맞아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도에 여기 솔매를 방문했어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대건 신부를 상당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김대건 신부의 정신을 항상 배워라 이렇게 주장하신 분인데 그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되고요. 또 하나는 27년도에 세계 청년 카톨릭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 카톨릭 대회를 여기 솔매에서 다시 한번 교황을 초청하고 또 세계 청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년 9월에 김대건 신부 성상이 교황청의 성 베드로 대성당 우측에 성상이 섰어요. 저도 초청을 받아 갔었는데 그 똑같은 성상을 여기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수립을 했고 또 이 솔매 설치하려고 현재 대전교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당진시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예.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도 난지도라고 있어요. 그 도비도가 10년 동안 폐허가 됐었는데 금년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양관광복합단지 개발하려고 MOU를 체결했고 또 며칠 전에는 민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1조 5천억 민자가 제안이 됐고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 투자자도 약 5천억 정도 투자자가 있어요. 그래서 도비도 난지도에 약 2조 원이 투자가 되는데 개발이 되면 약 1,000만 명 관광객이 다녀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삭교호에는 매주 토요일 날 드론 라이트 쇼를 하고 있어요. 또 저번 주에는 삭교에 가면 무도회 댄스 페스티벌을 우리가 개최하는데 그 내용은 자하라섬의 재즈 페스티벌을 20년 동안 총 감독을 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키운 인재진 감독이 당진 삭교 관광지에서 댄스 페스티벌, 자하라섬은 재즈 페스티벌, 삭교에는 전국 최초로 댄스 페스티벌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전국적으로 지역 소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당진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비결이 있을까요? 예, 인구가 증가하는 비결은 다름 아니고 투자 유치, 기업 유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현재 확정된 금액이 약 10조 정도가 확정이 됐고 대기 물량까지 하면 약 15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금액이 현재 투자되고 있고 그 투자 금액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는 17만이거든요. 주민등 인구가. 근데 생활 인구까지 합치면 20만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이 현재 제일 핫한 장소로 뜨고 있고 발전하는 장소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 당진을 전국에서 최고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와 TJB가 마련한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행사가 내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하노이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 충남 기업들이 당초 목표액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30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수출 상담회에서 총 수출 상담 건수는 177건으로 상담액은 4,400여만 달러였으며 현장 계약액은 2,03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에서 두 번째 수출 상담회가 열려 양도시의 수출 상담액이 7천만 달러를 넘게 되면 베트남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제105회 전국체전이 오늘 폐막식을 끝으로 1회간의 여정을 마친 가운데 우리 지역 선수들이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충남은 카누와 사격 등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 60개를 포함해 총 22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종합 5위를 달성했습니다. 펜싱과 철인 3종 등에서 활약한 대전은 예상보다 16개 많은 5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총 174개의 메달을 받아 종합 11위로 선전했습니다. 세종은 소프트 테니스와 복싱 등에서 활약해 금메달 10개를 획득했고 지난해와 같은 종합 17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제11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그린시티 공모전 시상식이 오늘 천안에서 열린 가운데 천안시에서 전국 39개 자치단체 중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천안시는 환경과 안전을 조합한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을 선포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생활 폐기물 감축과 친환경 수변 공간 조성,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개막한 2024 강경 젓갈축제가 20일까지 나흘 동안 강경 금강둔치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에선 강경 젓갈과 상월 고구마를 결합해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젓갈 김치 담그기 등 체험 행사와 함께 강경 젓갈 축제 최초로 미디어 아트 와이드 영상을 설치해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태안 채석포항 인근 갯벌에서 고립된 40대 여성 등 3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갯벌에서 물때를 확인하지 못한 사이 갑작스레 물이 목 부분까지 차오르며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갯벌 활동 시 물때 확인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응 패스를 도입한 이후 세종시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이 평일 11.1%, 주말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이응 패스가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용 건수뿐 아니라 운송 수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일 평균 8.5%, 공휴일 등 주말 4.2%로 모두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